안녕하십니까. 하미남 뉴스 운영자 하미남 심윤석입니다. 하미남은 하남에 미친 남자의 줄임말이고요. 오늘 하미남 돌직구 한마디 네 번째 시간으로 보는데요. 2022년 하남시의원 선거 비례대표 편입니다. 경기도 하남시의 하남시의원은 총 10명인데요. 가 지역구에서 4명, 나 지역구에서 2명, 그리고 다 지역구에서 3명의 지역구 하남시의원이 선발이 됐고요. 비례대표는 한 명이었어요.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10명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죠. 그런데 비례대표, 제 설명이 그렇게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약소정당이라고 그러죠. 적은 정당들이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비례대표, 전국구 이런 것들이 현재 지방선거에도 있지만, 약자를 위한 그런 비례대표는 아닌 것 같고요. 정당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또 제3정당이 있겠죠. 그런 정당에 투표를 합니다. 저희가 투표를 할 때, 1번에 가, 2번에 가 이게 아니라, 국민의힘 비례대표를 뽑아주세요. 그 다음에 민주당 비례대표를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정당을 찍으면 그 정당에 따라서 가장 최다 득표 한 명이 당선이 되는 그런 형식인데요. 정당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누굴 찍었는지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 저도 까마귀 이거 보면 결과 보면서 이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찍으면 거기에 지지하는 정당에서 공천한 비례대표가 뽑히는 그런 형식입니다. 합리적이다 아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자치제에서 비례대표는 필요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거와는 차제로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입니다. 후보. 국민의힘에서 1번이니까 당시 다수당이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는데 민주당에서 박소현 후보가 그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민주당이라는 그 표기에 칠이 많아지면 박소현 후보가 뽑히는 거였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좀 조금 헷갈리는데요. 이거는 헷갈립니다. 1순위, 2순위가 나왔어요. 1순위는 오지연 후보, 2순위는 황성민 후보. 이렇게 해서 3분이 나오셨거든요.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는 1순위, 2순위는 뭘까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국민의힘을 만약에 찍었어요. 그러면 1순위가 될 거 아니에요. 2순위 뭐지? 그러면 이건 뭐냐 헷갈리는데 지금도 저도 팩트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2순위라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혹시 1순위 유고시를 대비하는 건가? 그렇다면 좀 얘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1순위 유고시에 문제가 발생했다. 또 당선된 다음에는 또 그런가? 하여튼 그걸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결국 어쨌든 1순위, 2순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를 했죠. 시의원도 뽑고 국회의원도 그다음 교육감도 뽑고 딱 뽑다가 마지막에 제가 국민의힘을 찍든 민주당을 찍든 찍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표 결과가요. 투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63,936표, 국민의힘이 71,803표. 결국 국민의힘에 투표하신 분들이 많아서 국민의힘 1순위, 2순위 왜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암만 그래도 2명 뽑힐 수가 없기 때문에 2순위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1순위 오지연 후보가 비례대표 하남시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다수당은 민주당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었지만 그리고 실제로 지역구 시의원은 5대4로 민주당이 5, 국민의힘이 4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뽑혀서 5대5가 되었던 거죠. 유추해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선출되신 분이 시장이 이현재 시장님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었거든요. 국민의힘 이현재 시장과 비례대표 오지연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아마 시장을 지지하는 것과 좀 따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오지원 후보, 박소연 후보, 뭐 황정민 후보 다 전부 다 지명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떨어졌던 그런 기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국민의힘의 투표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오지원 후보가 당선이 되셔서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그렇고요.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리뷰라기보다는 희망사항을 얘기를 드려본다고 하면, 비례대표는요, 하면 돌직구 합니다. 비례대표는 이렇게 뽑히기 힘든 것들, 비례대표, 다른 어떤 제3의 정당이라든지 이런 쪽을 배려하는 쪽이어야 되지, 잘 되는 것, 의석수 하나 더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구에서 많이 뽑히고 지지율 많이 얻으면 비례대표가 늘어난다. 이게 맞나요? 맞나요? 저는 맞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전국 정당으로 활동하는데 지지율이 3% 이상이 됐을 때, 자기의 어떤 지지자들을 대표하기 위해서 비례대표가 들어가는 모양새는 뭐 그래도 할 수 있지만, 지방 정치에서 이게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과정도 공천하는 과정, 이런 걸 놓고 보면, 일단은 뭐 여성 우선이더라고요. 여성 우선이더라고요. 남성 후보는 1번이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왠지 그게 뭐 능력 위주 뭐 이런 거기도 하는, 왠지 놀아먹기 같은 형태가 좀 들고요. 조금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역위원장이나 또는 다른 분들의 어떤 좀 이렇게 도움을 주는 분, 이런 인상이잖아요. 하남시 의원은 하남시 의원이죠. 하남시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면 하남시정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하남시정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하남시에 전체적으로 정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비례대표로 되시면 좋을 텐데, 과연 그런 게 현실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례대표로 들어오신 분들은 다음번에 지역구로 가서 뭐 공천을 받아서 나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신데, 굳이 이런 비례대표제를 가져야 될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돌직구 한마디에서 이 비례대표에 대한 리뷰를 하려고 했지만, 리뷰는 짧고 이게 필요하냐 이런 얘기로 가가지고 주제가 좀 벗어난 것 같기도 하지만, 정리하자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의 1순위 오지연, 2순위 황성민, 더불어민주당의 1순위 박소연, 세 분의 후보가 경쟁을 이것도 말이 좀 안 돼. 3명이 출마를 했고,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많은 득표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오지연 시의원이 당선이 됐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지역구에서 5대4였던 열세를 국민의힘이 만회하고 5대5로 하남시의회는 운영되고 있다. 이 순위는 뭔지 잘 모르겠다. 이게 이제 제 오늘의 리뷰인 거고요. 바람사항은 그렇습니다. 바람사항, 비례대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하남시의회 같은 기초의회에서는. 하지만 있을 수 있다, 꼭 해야 된다면 좀 더 전문성이 있고, 전부 다 하남시 전체를, 지역구가 아니라 전체를 아우를 수 있고, 하남시 전체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적인 방향을 거의 시장급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비례대표의 공천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분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비례대표 후보가 누구였는지 기억도 못하는, 하남시 전체의 대표를 하는 대표위원님, 어떻게 보면 뭐 시장과 같은 급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비례대표의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분이 나왔다가 사라지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 하남시의원인데요. 하남시 가선거구, 나선거구, 다선거구 비례대표 선거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평가하실 거나 또는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